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핫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브리핑을 해주신 대로 지난 주말은 이제 그 관세 때문에 회피했던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상호 관세 제외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관세 폭탄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보로 나온 얘기를 보면 반도체 관세는 한 달 이내에 발표하겠다. 또 의약품 관세는 2달 이내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상호 관세 제외했던 품목들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역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만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트럼프 관세는 지금 보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있고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반도체 상호관세 면제는 애플 구하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지금 보면 CPI나 PPI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수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0에서 6.7%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의 그 근본 원인이 관세 때문이었다라는 이런 부담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은 총재들 중에서 지금 보면 콜린스 연은 총재가 한 얘기가 시장의 그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라고 발표한 게 시장이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는 정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26원대까지 지금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이 지금 3,23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장에 이런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데도 금값이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그러니까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너무 잘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핑퐁 함께 살펴보면서 달러 인덱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 배트맨 대형 기술주들부터 살펴볼까요? 좀 시장이 기대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테슬라는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테슬라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사실상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해서 뭔가 그 반도체나 이런 쪽 면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가 엔비디아 이 세 종목이 네. 사실상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또 크게 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국 웹사이트에서 지금 모델 S, 그다음에 모델 X에 대한 주문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사실상 관세 여파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중국이 그 자동차 관세 또 이렇게 맞게 되면 테슬라 가격이 급증하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0.6% 증가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8.6%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시장 점유율도 9%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1분기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4월 22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또 투자자 여러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는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6월 달에 발표되는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는 지금 지금 투자은행들마다 전부 제각각이에요. 목표가를 하향하면 260달러 정도까지 하향한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벤치마크 같은 데서는 하향을 했지만 3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1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린다면 네.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요. 217달러 저점은 깨지 않았다. 근처까지 하락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252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문제는 24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에서 강력한 지지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7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300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거래량이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24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에서 한번 신규나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통한 면밀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240달러에서 250달러 선 저희는 함께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6월 로보택시와 함께 300달러까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슬라는 약간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 관련 이슈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AI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금 작년에 반도체 매출이 나왔는데 네. 반도체 매출도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동안 세계 1위는 인텔이었거든요. 네. 근데 인텔이 지금 3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 4위가 SK 하이닉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이 작년도에 120%나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원산지 기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요. 네. 발표해 주신 거. 그다음에 그래서 그 영향도 사실상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웨이퍼 생산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라는 게 좀 완화된 어떤 규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사실상 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만 하지 생산은 대만의 HSMC죠. 네. HSMC 등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관세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TSMC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3달러 고점 찍고 나서 저는 몰랐었는데 86달러까지 갔었네요. 예, 그래서 100달러가 깨지면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봤는데 지금 종가는 110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120달러까지를 돌파한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분간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네.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지난 거래일 또 애플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 이 이슈가 아무래도 중국에 좀 제조 시설이 많이 있는 네. 애플을 위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네. 이번 이런 조치가 그 애플 구하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80%에서 90%가 세계 각국의 부품을
사용해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차기 생산 기지는 인도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은 이미 트럼프 정부 일기에서 관세 면제를 받았던 그 경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 1위를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올해 미국 내 아이폰 수요가 최소 60%를 인도에서 조달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최고급 고용량 모델만 출하하는 방식으로 생산의 지금 생산 방식에 변화를 줄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낙폭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중국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260에서 지금 $169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80, $190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200에서 $210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상승은 $230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박스권 등락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 도달하면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면서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이렇게 애플까지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호재성 이슈가 좀 들려왔기 때문에 급등한 테마들도 참 많았는데요. 헬스케어주라던가 가상화폐 그리고 금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그 제약 업종들이 올라간 이유가 경기 방어주의인 성격도 있지만 시티뱅크에서 어떻게 분석했냐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시에 20%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관세 주목을 한다라는 거가 있고요. 또 제프리스에서는 그 생산 시설이 미국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서탈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서타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그 신약 개발 과정에서 그동안은 동물 실험 과정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AI로 대체할 계획이다라는 네.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AI 신약 개발사가 뭐 리커전 파마슈티컬도 있지만 이 서타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특히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산으로 신약 개발 업체 쪽에서 성장성이 크게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15에서 $8까지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하루에 무려 22%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이 쓰면서 대량 거래가 폭발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쪽으로 한번 더 보신다고 하면 마이크로봇 메디컬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예, 이 종목은 미세 로보틱스와 관련된 보조 의료기기고 또 뭐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 의료기기 회사인데 원격 또는 신체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자유로운 크롤링 마이크로 로봇 기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로봇 기술과 이 또 AI와 그다음에 헬스케어를 접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관 내의 로봇 시스템의 100% 로봇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HTS가 갑자기 꺼졌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금값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뉴몬트라는 이게 세계 최대 금 생산량 기업인데요. 네. 채굴 기업인데 광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뉴몬트의 경우도 지금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급등하는 흐름 보였던 바이오 헬스케어주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금 관련주까지 분산 투자 함께 머리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